안녕하세요. 엑스가라지 장비교육 3D 프린터 기본 이론 교육을 시작합니다. 먼저 3D 프린터란 무엇일까요? 3D 프린터란 여러가지 방식으로 재료를 쌓아 원하는 입체 형상을 제조하는 장비를 말합니다. 그렇다면 3D 프린팅에는 어떤 방식들이 있을까요? 대표적으로 FDM, SLA, SLS, 그리고 폴리제트 방식이 있습니다. 한 가지씩 간단히 살펴보자면 먼저 필라멘트를 사용하는 가장 대중적인 방식인 FDM 방식이 있습니다. FDM 방식의 경우 열로 필라멘트를 녹여 노즐을 통해 분사하고 한 층씩 적층하여 형상을 만드는 방식입니다. 열 가소성 재료를 사용하며 출력하는 레이어의 두께에 따라 비용과 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 층씩 적층하기 때문에 표면 조도와 정밀도가 떨어집니다. 또한 서포터를 제거하기 위해 후 가공이 필요합니다. 다음으론 가장 오래된 3D 프린팅 방식인 SLA 방식이 있습니다. SLA 방식은 레진이라는 액체 수지에 빛을 쏘게 되면 딱딱하게 굳는 광경화성을 이용하는 방식입니다. 이때 조형하는 빛으로 UV 레이저를 사용합니다. 레이저를 쓰기 때문에 표면 조도와 정밀도가 뛰어나고 복잡한 형상의 출력에 적합합니다. 하지만 충격과 열에 취약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또한 서포터 제거를 위해 후 가공이 필요합니다. 다음으론 SLS 방식인데요. 마찬가지로 레이저를 이용해 조형하는 방식입니다. 다만 SLA 방식과 달리 레진이 아닌 파우더 형태의 재료를 사용하기 때문에 출력물의 기계적 특성이 우수합니다. 또한 파우더 재료의 특성상 서포터가 생기지 않습니다. 레이저를 사용하기 때문에 생산성과 출력 정밀도가 높습니다. 서포터는 없지만 파우더 잔해물들의 후 가공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잉크젯 프린터와 유사한 원리를 가진 폴리제트 방식입니다. 폴리제트 방식은 레진을 분사와 동시에 UV 램프를 통해 경화시켜 출력물을 만듭니다. 재료가 병렬 구조로 되어 있어 다양한 재료와 색상 출력이 가능합니다. 또한 광경화작용을 이용하기 때문에 표면 조도와 정밀도가 높습니다. 하지만 비용이 많이 들고 출력물의 내구성이 떨어지며 빛에 민감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출력 과정에서 서포터가 생기기 때문에 후 가공이 필요합니다. 3D 프린팅 재료별 출력 방식을 다시 한번 정리해보자면 프린팅 재료는 크게 레진, 파우더, 필라멘트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레진을 사용하는 방식에는 SLA, 폴리제트 방식이 있고 파우더를 사용하는 방식에는 SLS 방식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3D 프린터는 필라멘트를 사용하는 FDM 방식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필라멘트의 종류 역시 매우 다양합니다. 대표적인 필라멘트에는 PLA, ABS, 그리고 나일론 필라멘트가 있습니다. 먼저 PLA 필라멘트를 소개해드리자면 옥수수와 사탕수수를 주 원료로 하는 친환경적인 필라멘트인데요. 강도와 강성이 뛰어나지만 내구성이 낮고 열에 취약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비교적 뒤틀림이 적어 다루기 쉬우므로 취미나 기초 교육 분야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론 ABS 필라멘트가 있습니다. 플라스틱 수지인 ABS는 강도와 강성이 양호하고 PLA에 비해 내구성 및 내열성이 뛰어나며 비용이 적게 들기 때문에 시제품이나 부품 등 실용적인 분야에 적합합니다. 하지만 PLA보다 수축이 심해 다루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나일론 필라멘트의 경우 유연하며 내구성이 좋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격에 잘 견디고 내화학성 또한 높아 더 많은 산업 응용 분야의 적용 가능성을 열어줍니다. 하지만 나일론은 공기로부터 수분을 잘 흡수하고 강도와 강성이 낮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를 보완한다면 나일론은 많은 산업 응용 분야에 적용이 가능해집니다. 실제로 나일론의 단점을 보완한 필드 나일론이라는 필라멘트가 있습니다. 이 필라멘트는 나일론의 카본 가루나 유리 섬유를 혼합하여 나일론의 단점인 강도와 강성을 보완한 필라멘트인데요. 대표적으로 카본 가루가 혼합된 마크포지드사의 오닉스라는 필라멘트가 있습니다. 이 오닉스 필라멘트는 ABS보다 20% 더 강하고 내구성이 뛰어나 플라스틱의 한계를 넘은 다양한 부품에 활용이 가능합니다. 또한 오닉스 필라멘트는 엑스가라지에 있는 3D 프린터들이 주로 사용하고 있는 필라멘트입니다. 그렇다면 엑스가라지에는 어떤 3D 프린터들이 있을까요? 먼저 스트레이시스사의 J750이라는 프린터가 있습니다. 이 프린터는 무려 36만 가지의 색상을 출력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스트레이시스사의 포터스 450MC라는 프린터가 있는데요. 이 프린터는 복잡하고 큰 출력물을 출력하는 데 용이합니다. 다음은 마크포지드사의 마크2라는 프린터가 있습니다.
이 프린터는 고강도 출력물을 출력하는 데 용이합니다. 마지막으로 가라지에서 가장 많은 수를 보유하고 있는 오닉스1이라는 프린터입니다. 이 프린터는 높은 출력 정밀도를 자랑합니다. 이러한 프린터들을 사용하기에 앞서 장비 사용자들은 프린터들의 특징이나 스펙들을 알고 있어야 본인의 출력물의 용도에 맞는 적절한 3D 프린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각의 장비들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설명하자면, 먼저 J750은 폴리제트 방식을 사용하고 가로 490, 세로 390, 높이 200mm 사이즈까지 출력이 가능합니다. 적층 두께는 0.014mm로 매우 정밀하며 36만 종류 풀컬러 출력이 가능합니다. 또한 고무나 아크릴 등 다양한 물성치의 출력물을 출력할 수 있습니다. J750으로 출력한 다양한 재료와 다양한 색상의 출력물 사진입니다. 다음은 포터스 450MC를 소개합니다. FDM 방식을 사용하고 출력 가능 사이즈는 가로 406, 세로 355, 높이 406으로 X가라지 내에서 가장 큰 부피의 출력물을 출력할 수 있습니다. 적층 두께는 0.127mm이고 수용성 서포터를 사용하기 때문에 복잡한 형태나 조립된 형태의 출력물들을 출력할 수 있습니다. 또한 폴리카보네이트나 울템 등 다양한 물성치의 출력물을 출력할 수 있습니다. 사진의 왼쪽은 수용성 서포터를 제거하기 전 모습이고 오른쪽은 서포터를 제거한 후 출력물의 모습입니다. 이런 식으로 복잡하거나 조립된 형태의 출력에 용이합니다. 다음은 마크2 프린터를 소개합니다. FDM 방식을 사용하고 출력 가능 사이즈는 가로 320, 세로 132, 높이 154입니다. 적층 두께는 0.1mm이며 오닉스 필라멘트와 카본, 케블라 등 강화 재료를 사용합니다. 이를 통해 고강도 시제품 제작이 가능합니다. 이 출력물은 오닉스 필라멘트의 케블라 강화 재료를 사용한 고강도 출력물입니다. 다양한 강화 재료를 사용할 수 있으며 현재 X가라지에서는 카본 필라멘트를 강화 재료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라지 내에 가장 많은 수를 보유하고 있는 오닉스1 프린터를 소개합니다. 마찬가지로 FDM 방식을 사용하고 제작 가능 사이즈와 적층 두께는 마크2와 동일합니다. 오닉스 필라멘트를 사용하며 프린팅하기 위해서는 전용 슬라이싱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STL 파일을 MFP 파일로 변환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이 과정은 뒤에서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오닉스1 프린터를 통해 정밀하고 다양한 출력물들을 출력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똑같이 생긴 마크2와 오닉스1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자세히 보시면 마크2에는 강화 재료용 노즐이 한 개 더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3D 프린팅에 이용 가능한 파일은 STL 파일만 가능하며 다양한 CAD 소프트웨어를 통해 작업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퓨전, 오토캐드, 솔리드웍스, 크레오 등의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3D 프린터 이용 시 주의사항으로는 작동 시 고온의 열이 발생하여 화상의 위험이 있습니다. 가열된 상태로 장비의 전원을 끄지 않습니다. 전용 소프트웨어를 통해 슬라이싱된 MFP 파일만 사용 가능합니다. 전용 소프트웨어의 로그인 작업은 근무하는 러너와 함께 진행합니다. 작업 후 PC에 설치된 작업물은 삭제합니다. 출력물의 첫 레이어가 쌓이는 것을 확인합니다. 마지막으로 문제 발생 시 러너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안녕하세요. 3D 프린터 실습 교육 진행을 맡은 러너 김재욱입니다. 교육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실습 교육에서는 게러지에 오셔서 오닉스1 3D 프린터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그리고 사용 시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하는지 배울 수 있습니다. 스텝 1. STL 파일 만들기. 먼저 출력하고자 하는 3D 모델링 파일을 STL 파일로 저장해야 합니다. 이때 다양한 CAD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 있는데요. 저는 주로 많이 사용하는 퓨전 360을 이용해 STL 파일을 저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텝 2. 아이거 로그인. STL 파일이 준비되었다면 주소창에 aigo.io를 입력하고 홈페이지에 접속해 줍니다. 이때 만약 로그인이 되어 있지 않다면 근무하고 있는 러너를 찾아서 문의해 주세요. 스텝 3. STL 파일 업로드. 출력할 STL 파일을 오른쪽 상단에 위치한 Import STL 버튼을 눌러 불러와 줍니다.
그러면 실제 베드 사이즈 위에 출력물이 놓인 화면이 나타납니다. 여기서 본인의 출력 목적에 맞는 여러 가지 설정을 해줘야 합니다. 스텝 4. 출력물 배치. 프린트 베드 위에 출력물을 어떻게 배치할 것인지 결정해 줍니다. 이때 마우스 커서를 출력물 면에 대면 면이 파란색으로 인식되고 클릭하면 그 면이 베드에 붙게 됩니다. 안정적인 출력을 위해 최대한 넓은 면적을 베드에 붙게 하고 공중에 붕 뜬 형태의 배치는 피하는 게 좋습니다. 스텝 5. 출력 설정 제너럴. 제너럴 탭에서 기본 설정을 진행합니다. 재료는 오닉스, 강화 재료는 사용하지 않고 프린터 타입은 오닉스 마크2를 선택합니다. 만약 마크2를 이용해 출력을 진행한다면 사용하는 강화 재료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스텝 6. 출력 설정 세팅. 세팅 탭에서 세부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먼저 레이어 두께를 설정합니다. 이때 얇을수록 높은 출력 정밀도를 얻을 수 있습니다. 단위는 매트릭을 사용하고 스케일 설정을 통해 출력물의 크기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유스 서포트는 서포터 사용 여부를 결정하는 설정으로 항상 켜주는 게 좋습니다. 서포터 앵글은 서포터 각도를 설정하는데 0으로 설정하는 것이 보편적입니다. 레이스 파트는 면적이 넓은 출력물을 베드로부터 쉽게 떼기 위해 서포터로 바닥에 한 층을 쌓는 기능입니다. 익스펜드 띤 픽처는 0.4mm 이하의 벽을 출력하고 싶을 때 임의로 출력 두께를 조정해주는 설정입니다. 유스 브림은 출력물이 베드에 닿는 표면적을 넓혀 출력 중간에 베드에서 떨어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터보 인필은 출력 속도를 빠르게 해주는 설정입니다. 하지만 출력물의 완성도를 위해 거의 사용하지 않습니다. 터보 서포트 설정도 서포터 출력 속도를 빠르게 해주는 설정인데 출력 완성도를 고려하면 키지 않는 것을 추천합니다. 스텝 7. 출력 설정 인필. 인필 탭에서 설정을 진행합니다. 필 패턴은 출력물 내부에 채워지는 서포터의 패턴 형식인데요. 트라이앵귤러 필이 보편적입니다. 필 덴시티는 출력물 내부를 얼마나 채울 건지 밀도를 설정하는데요. 28에서 55 사이 값을 권장하고 주로 37% 디폴트 값을 사용합니다. 다음으로 루프 앤 플루어 레이어 설정은 첫 번째와 마지막 레이어에 쌓는 층 개수를 의미하는데요. 4로 설정하는 게 보편적입니다. 월 레이어 설정은 출력물 바깥 벽에 쌓이는 레이어의 층의 개수를 의미하는데요. 2로 설정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스텝 8. 저장 및 기록. 모든 설정을 마쳤다면 세이브 버튼을 눌러 저장합니다. 프린터 사용 후 장비 이용 대전 기록에 필요하기 때문에 출력 시간과 재료 양을 사진으로 찍거나 기록해 두어야 합니다. 스텝 9. 인터널 뷰 확인. 인터널 뷰 버튼을 눌러 자세한 출력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래 위치한 바를 눌러 의도한 대로 레이어가 쌓이고 있는지 확인합니다. 스텝 10. 익스포트. 모든 설정에 이상이 없다면 프린트 버튼을 누릅니다. 여기서 Add 파트 설정을 이용해 저장되어 있는 다른 파일을 추가하여 함께 출력을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 자동적으로 위치가 배치되는데요. 본인이 위치를 변경하고 싶다면 드래그를 이용해 쉽게 위치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모든 설정을 마쳤다면 익스포트 빌드를 클릭하여 슬라이싱된 MFP 파일을 내보냅니다. 이 MFP 파일을 USB에 담은 후 3D 프린터에 연결하여 출력을 진행합니다. 스텝 11. 프린터 선택. 엑스게러지에는 2대의 마크2 프린터와 9대의 오닉스 프린터가 있는데요.
해당 프린터의 화면을 확인하시면 프린터에 남아있는 필라멘트의 양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본인 출력물에 필요한 재료의 양과 프린터에 남아있는 재료의 양을 잘 확인하시고 사용 가능한 프린터를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이때 남아있는 프린터가 없거나 재료가 부족할 경우 해당 근무 시간인 러너에게 말씀해 주세요. 금일 실습은 1번 오닉스 프린터를 이용하겠습니다. 스텝 12. 베드 가져오기. 출력에 앞서 준비 과정이 필요합니다. 사용할 프린터를 골랐다면 각 번호에 맞는 베드를 가져오셔야 합니다. 우측 상단을 보시면은 각 베드별로 프린터 번호가 적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각 프린터와 베드는 완벽한 수평을 위해 레벨링 작업이 되어 있으므로 반드시 꼭 프린터에 맞는 번호의 베드를 가져오셔야 합니다. 스텝 13. 베드에 풀칠하기. 베드를 올려놓기 전 출력물이 베드로부터 뜨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풀칠을 해줍니다. 이때 풀은 3D 프린터실 책상 위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때 풀칠은 테스트 출력용 위치와 본인이 설정한 출력물 위치에 꼼꼼히 발라주시면 됩니다. 스텝 14. 장비 전원 켜기. 풀칠을 마쳤으면 베드를 살포시 프린트 위에 올려줍니다. 이때 딸깍하는 소리와 함께 딱 맞는 느낌이 든다면 잘 올리신 겁니다. 레벨링 설정이 무너지지 않도록 절대 프린터의 조절 나사를 만지지 마세요. 이는 꼭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프린터 조절 나사를 잘못 건드려 레벨링 스케일이 틀어지게 되면 프린터의 헤드가 직접 베드를 긁어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러므로 꼭 주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거 진짜 되게 비싼 거거든요. 스텝 15. 파일 업로드 앤 출력. 베드를 장착했다면 가져온 USB를 오닉스 프린터 왼쪽에 위치한 USB 단자에 꽂아줍니다. USB를 꽂으면 화면 우측 상단에 USB 모양이 생기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만약 USB를 꽂아도 USB 모양의 아이콘이 생기지 않는다면 러너에게 문의하여 다른 USB를 빌려 사용할 수 있습니다. USB 아이콘을 누르고 프린트 프롬 스토리지를 눌러줍니다. 그럼 USB에 저장된 MFP 파일이 뜨는데요. 여기서 출력하고자 하는 파일을 선택해줍니다. 저는 이그젬플을 선택하겠습니다. 그리고 출력이 롤링되는 동안 USB를 뽑으시면 안됩니다. 스텝 16. 테스트 퍼지 확인. 오닉스 프린터는 출력물 출력에 앞서 외부에 노출되어 수분을 먹은 필라멘트를 테스트용으로 길게 한 줄 출력합니다. 이때 테스트 출력 라인을 보고 재료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여기 세 가지 테스트 출력 라인이 있습니다. 첫 번째 줄은 대기 중에 비교적 오랜 시간 노출되어 수분을 많이 먹어 두꺼운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줄은 수분을 먹어 두꺼운 필라멘트가 출력되다가 점점 수분을 먹지 않은 좋은 상태의 얇은 필라멘트가 출력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줄은 대기 시간이 짧거나 외부 환경 유지가 잘 되어 거의 수분을 먹지 않은 얇은 필라멘트가 출력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섬세하거나 높은 완성도를 요구하는 출력물이 필요할 때는 재료의 상태가 좋은 걸 선택하는 게 좋겠죠? 스텝 17. 첫 레이어 확인. 테스트 출력 후 본인 출력물의 첫 레이어가 베드에 잘 붙어서 쌓이는지 확인해 줍니다. 문제가 생긴다면 러너에게 문의해 주세요. 스텝 18. 장비 사용 기록 대장. 첫 레이어가 쌓이는 것을 확인했다면 프린팅 과정은 모두 끝났습니다. 이제 장비용 대장을 작성할 차례입니다. 3D 프린트실 중앙에 위치한 컴퓨터 바탕화면을 보면 장비용 대장이 있습니다. 꼭 기록해 주세요. 미리 사진에 찍어 놓았던 출력 시간과 재료양을 기입해 줍니다. 스텝 19. 내 파일 삭제. 장비용 대장 기록이 끝났다면 게러지 컴퓨터와 아이거 사이트에 저장된 본인 파일을 꼭 삭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만약 이를 삭제하지 않고 두었을 때 발생하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떠한 책임을 져드릴 수 없기 때문에 꼭 삭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스텝 20. 출력물 회수. 출력물을 가지러 게러지에 찾아올 경우
대부분 근무하는 러너들이 출력물을 바로 가져갈 수 있도록 준비해 놓습니다. 만일 출력물을 직접 가져가야 할 상황이라면 먼저 프린터에서 베드를 분리시켜 줍니다. 그리고 작업 테이블로가 출력물을 베드에서 떼어내 줍니다. 이때 껌칼과 망치를 이용해 출력물을 떼어내는데 사용자가 다치지 않도록 그리고 베드가 긁히지 않도록 주의해 주세요. 만약 출력물이 잘 떼어지지 않는다면 해당 근무하고 있는 러너에게 말씀해 주세요. 출력물들을 베드로부터 떼어놨다면 서포터 등의 필라멘트 잔해물은 오닉스페 필라멘트 수거함에 넣어주시고 베드는 개수대에서 가볍게 물로 닦아줍니다. 베드에 묻은 풀을 제거해 준 후 가볍게 물기를 제거하고 베드가 처음 있던 위치에 놓아줍니다. The end. 실습 교육 끝. 이제 모든 3D 프린터 교육이 끝났습니다. 이제 완성된 출력물을 가지고 가시면 됩니다.